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국제 주간 브리핑 김자경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개통 예정인 경전선, 부전에서 마산 구간에 시속 250km로 달리는 준고속열차인 해무실용화 모델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시속 250km급 준고속철도 차량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 차량 중장기 운영 계획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준고속 차량 구입비 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고속 열차 시스템은 고속철도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속철도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고속열차 해무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입니다. 기존의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인 KTX 산천에 비해 대량 여객 수송이 가능하고 속도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3년 1월 스마트레일과 부전에서 마산 간 복선전철 민간 투자 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레일은 1조 4,54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복선전철 32.7km 구간, 정거장 5개소의 준공을 맡고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보트와 요트 운항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요트 대여업이 합법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광안대교 주탑 인근 바다에서 고무보트 탑승객 정모씨가 보트 시동이 꺼졌다며 부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씨 가족은 이날 주말을 맞아 보트를 타고 출항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경은 보트에 배터리 이상이 생기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광안대교 중간 지점 아래 해상에서 모터보트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보트에는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수상 동력 기구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는 1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실종이 22명이며 중상이 27명입니다. 기구별로 보면 모터보트가 52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시의 발상의 전환이 약 1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낸 전망입니다. S&T 모티브는 노후된 사원 아파트의 공장 증축 허가를 요청한 바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증축을 기존 공사의 개축으로 해석해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23일 시청에서 지역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S&T 모티브와 공장 개축 및 여객 공장 이전에 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약 1000명가량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S&T 모티브는 노후된 사원 아파트의 일부를 철거하고 대구 소재의 자회사와 전자제품 양산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무너진 동래읍성 인생문이 내년 1월 복구될 예정입니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17일 무너진 동래읍성 인생문 성명 복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종합 안전 진단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생문 성벽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던 것을 2005년 11억 원을 들여 복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에 붙은 화강암 재질의 판석이 들뜨고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성 문제와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구는 사용연한에 의한 열화 현상과 성벽의 상부 통로 바닥 침하와 벌어짐 등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바다를 낀 거대한 전시회장, 다대포 해수욕장 바다미술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미술제는 다음 달 18일까지 열립니다. 전시회는 보다, 바다와 씨앗이 주제입니다. 바다미술제에는 오태원 작가의 천개의 빛, 천개의 물방울이 눈길을 모읍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작가가 참여한 그룹 V갭스의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소개됩니다. 이인남 작가는 모룬데 능선에 레이저 아트를 쏘아서 전시회에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는 흐려지며 비가 올 전망입니다. 24일에는 구름이 많을 것이며 9월 25일 추석 연휴 전날에는 비가 올 예정입니다. 추석인 26일, 27일에는 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으로 TV국제 주간 브리핑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국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